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났어요. 주요 메시지는 보면은 윤석열 정권 폭정을 심판하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 며칠 전 창당대회에서 당의 활동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둘째,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셋째,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듯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동료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 개 정당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한 게 많은 한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표님 모시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요. 예. 저 장면이 되게 묘한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민주당 표각을 먹는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상의 데이터를 제가 보고 있거든 날마다 시너지가 나고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이제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하나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갈라치기 세력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조국이 민주당 표만 갉아먹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너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 안 찍을 사람들도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국민의힘 찍을 사람 심지어 개혁신당 찍을 사람 상당수가 조국 신당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단순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지금 우리 박영선 님이 나가시는 그 표를 지금 여기 이 조국 혁신대 갉아먹는다 이런 것보다 진짜 시너지는 뭐냐면 지역구예요. 지역구. 지역구는 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게끔 돕겠다 이런 거고. 자, 흥분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갈라치기 이용당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메시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확증 편향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밀어내지를 말라. 안 찍으면 돼. 왜 자꾸 밀어내냐 이런 얘기고. 자, 오늘 더불어 갔고요. 저 장면은 제가 보고 싶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조국 장관이 신당 찬당한다고 할 때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재명 조국이 딱 양 포스트에 있으면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 제3지대 정장들은 다 반명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조국 혁신당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같이 가겠다. 요 센터를 잡고 있어서 자 그리고 어쨌건 저 장면은 되게 뭐랄까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 진보연합이 비례대표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 숫자가 있거든요. 이게 그 넘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버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여기 있다. 지금 후보 최종 순위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시민사회 추천이 들어가요.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새 진보연합이 7번, 10번, 13번인데 7번에 용해인, 10번 한창민, 13번 최혁신.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진보당 추천이 또 들어가겠죠? 순서가 있어. 진보당 추천은 6번, 9번, 12번 이렇게. 민주당이 5번부터 시작하거든요. 5번이 민주당, 8번이 민주당, 11번이 민주당 이 순서대로 가는데 가장 먼저 지금 진영으로 확정한 게 새진보연합 용해인 7번, 한창민 10번, 13번 최혁신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씀 드릴게요. 또 논란이 생길지 모르겠다. 자, 아니 근데 오늘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조국 대표님이라고 이제 불러야겠죠. 두 분이 만나는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두 분이 이제 악수할 때 조국 장관님이 조금 더 깊숙이 이재명 대표님보다 더 큰 키에 조금 더 깊숙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아 정말 두 분의 저런 조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이재명 조국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준석과 한동훈은 어떤 그림인가 또 찾아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은 한동훈하고 뭐냐면 이준석이 야 방마귀 들고 와라. 그리고 토론은 나한테 해라.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는 이준석이 나가는 화성을 있죠. 거기에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망하는 집, 여기는 흥하는 집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찍고 싶은데 찍으면 되지. 그럼요. 굳이 막 악의적 용어로 밀어낼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했던 메시지의 방향도 정책의 방향도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 바다에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큰 배는 멀리밖에 못 가요. 얕은 물로 못 들어온다고. 그럴 때 아시겠지만 바다 가운데 정박해 있으면은 조그만 배가 앞으로 쭉 가서 날라다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지지하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싸우지 않았으면 말자. 좋겠다. 우리 우군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공천 상황 하나 나왔는데 이 충남 천안을 전북 전주을 이재관 후보, 저분 인재영입이고요. 이성윤 후보 각각 승리했습니다. 얼굴만 보여드리면 이성윤 후보는 다 아실 거고 이재관 후보도 인재영입 16호거든요. 이분이 지금 어제 경선 승리한 거고 어제 이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덕춘 후보였죠. 새날 패널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1차에서 끝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주울 주민들은 지금 이성윤 같은 전국적인 인물이 우리 지역 대표해주길 바란다 이런 것 같고요. 지금 그 지역에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랑 다시 또 총선에서 붙게 되는데 한 명이 더 있죠 지금. 저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덕춘 후보에게는 정말로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를 굳이 했어. 내가 전화를 해도 좀 그런데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총선 나가려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거든요. 지역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경 우리 대변인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저게 지금 저렇게 또 되면 어마어마한 돈도 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성윤 후보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이성윤 후보님 나오셨을 때 푸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했는데 이기는 편 우리 편이긴 맞는데 이덕춘 변호사님은 참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래도 응원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이선영님이 푸나님이 먼저 전화하시지 하셨는데요. 이게 바빠요. 내가 바쁜 것도 있지만 바빠요. 그런 것보다 제 스타일이 뭐냐면 그럴 때 굳이 위로 전화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묵묵하게 그냥 기다려주는 것도. 네, 저한테도 방법 중에 전화 안 하셨어요. 그게 이 전화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본인은 고립된 느낌이겠지만 전화를 하는 것보다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누구한테 무슨 위로를 받고 싶겠어요. 근데 본인은 이덕춘이 하더라 이런 거고 경기 고양시 병에서는요 현역 홍정민 의원이 탈락했어요. 이것도 사실 이변에 가깝죠. 그러게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기현 후보가 지금 1등 됐고 홍정민 이 결선까지 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50%가 안 넘어가지고 네. 이런 경우도 아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어요. 지역에서. 민정비서관 출신으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 출신이었는데요. 어쨌든 검찰 개혁에 적극 싸우겠다라고 해왔고 그리고 바닥을 아주 긁고 다니더라고요. 긁고 다녀. 네. 아니, 저는 이제 홍정민 의원이 이번에 결선까지 가서 떨어지고 또 이소영 의원은 또 단수가 됐잖아요. 이걸 봤을 때 처음에는 이소영 의원과 홍정민 의원 둘 다 뭐 이낙연계냐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거는 이낙연계냐 친명계냐 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거세게 잘 싸우는 사람을 원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강남 병에 단수 공천됐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하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렇죠. 추미애 김용만 이렇게 이제 전략 공천되면서 근데 이게 강남 병이요 어마어마한 지역이긴 해요. 저기 75%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TK라고 불리는 곳이긴 합니다. 서울 49개 지역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1등인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근데 이런 데서 잘 싸우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번만 판 보고 가면 안 되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단수 공천 받았다. 지난번에 서초 올라가셨을 때도 지금까지 민주당 사상 가장 많은 득표 45%를 맞아요, 받으셨던 맞아요. 분이잖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낙연 부류 어저께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 탈당하면 그걸 동력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을 한번 끌려 올려보려고 그랬어. 전화해가지고 뭐 이야기했다며. 근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초조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광주 출마 선언도 미뤘잖아요. 임종석 데리고 뭔가 해보려고. 탈당 안 한다고 하니까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의 모멘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 근데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따가 여론조사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광주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또 기회주의적이야. 뭐냐면은 일단 광주 서구을 서구을이 그 양양자가 지금 저 용인으로 날아가는 바로 그 철새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현역도 있고 양부남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후보가 결정되면 여기로 가고 아니면 좀 전에 인터뷰했던 광산을의 민영배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어처구니가 없어. 나오세요. 들어와. 좀 어디든 아니, 전 진짜 그러니까 이낙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낙연 씨라고 부를게요 저는. 근데 그냥 뭐라고 요즘 애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으로 이제 뭐 나오겠다고 하면 자기 지역구를 정해서 물론 뭐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구를 정해서 뭔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씨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자기가 옛날에 누렸던 거를 벗지 못하고 자, 나
출마할 거니까 나를 원하는 곳 한번 불러봐. 약간 이런 그 건방진 자세가 보이니까 아 진짜 이분 광주 분들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분은 저는 지금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치 끝났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이 맞아, 없어요.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례 중에 오늘 저 기사만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반윤으로 뭉쳐 있는가요? 반명으로 뭉쳐 있나요? 그런데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이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반명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는 생각입니까? 그러니까요. 머리가 정말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국민을 그러니까 아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구 시대 청산의 시절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시대를 본인이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참 뒷모습이 좀 너무 후집니다. 그러니까 그죠? 비극은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아니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내가 나고도 저 양반 이겨요. 왜냐하면 그게 무색무취한 거랑 역사적 반동인 거랑 달라. 진짜 이기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압도적으로. 역사적 반동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사실 악마화 됩니다. 저들이 했던 게 이재명 대표 악마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힘으로 버텨내고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이런 좀 비슷한 건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한 말 중에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던 거는 공천 결과가 증명할 것이다. 민생 파탄 정권 심판한다. 이 메시지 종로 갔을 때는 나온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민주당 공천 상황 나올 때 아마 지지층들도 야 이거 뭐지 했던 결과들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을 확 뛰어넘어버린 공천이라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던 것이 지금 안정돼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등이 주도하는 민주당 공천은 딱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총선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정권 때 내각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인물로 포진을 해갖고 완전히 나라 바꾸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친명 비명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이제 감사도 했고 종로 정치 1번지라 그러니까 이제 저 비하인드 굳이 말씀드리면은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를 했고 여기 지금 단수 공천됐죠. 그 전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리를 떴고 이광재. 네. 이광재 전 지사도 떴고 이종걸 전 의원도 수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 종로에서는 그냥 곽상원으로 이의 없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도 직접 올라오시고 왜냐하면 곽상원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유능한 변호사이기도 하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누진제 폐지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저 족발집이 요즘에 지금 오늘부터 줄 서 있다고 사람들이. 저기 옥천 매운 족발이라고 가서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씨가 지금 앞에 앉아 있죠. 네. 자, 저 장면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각 현재 이재명 대표는 영등포를 돌고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가는 지역이 메시지다 이런 얘기하더만. 김용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공약 이행 평가를 해드릴 텐데 국민의힘으로 간 이유가 있다면 미리 말씀드려요. 예. 참. 자, 지금 민주당 현재 공천 상황이고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막 나와서 정신없이 이제 공천 막바지 한 4분의 1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공천되는 상황들이 남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한 지역의 후보들이 서로 경선하잖아요. 새날에 같이 나오는 상황이 제일 마음이 아파.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게 무슨 신이요, 나는 시험에 들게 하시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이현주 후보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저 이현우 후보 이렇게 이런 경우 많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254개 지역구 중에 그 204곳이 됐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 탈락된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겨우 12곳. 아이고. 그러니까 조용하죠.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